요즘 이제 우울이나 불안과 같은 정서적인 어려움을 좀 다스리고 조절하는 가장 핵심적이고 효과적인 방법으로 마음 챙김이라는 마음을 챙김. 챙긴다. 네, 마인드풀니스라고 하는데요. 네. 이거 중요할 것 같다. 네네, 이 마음 챙김 일종의 이제 명상하는 태도인데 이 마음 챙김 요새 정신의학에서는 아주 핫합니다. 그래서 뭐 마인드 컨트롤하고는 좀 다른 거죠? 많이 다릅니다. 오.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한번 네, 얘기해주세요. 자세하게. 우리가 뭐 마인드 컨트롤에 진정해 이렇게 할 때 이 마인드 컨트롤은 우리의 감정이나 생각을 의도적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렇게 좀 배우 연인으로부터 상처를 받고 우울한데 네. 너는 지금 우울해하면 안 돼. 긍정적인 생각을 해. 네, 지금 열심히 잘 살아야 할 때야. 이렇게 목표를 가지고 나의 생각을 긍정적인 방향으로 자꾸 바꾸는 훈련을 하는 것을 마인드 컨트롤이라고 해요. 쉽지 않은데고. 네, 근데 단기적으로는 효과가 있을 수도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마음 챙김은 그것과는 좀 다릅니다. 마음 챙김은 감정을 억제하거나 그거를 이제 억누르고 참거나 어떤 의도를 가지고 감정의 방향을 바꾸는 게 아니고 나의 감정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는 받아들이는. 그래서 이제 사례와 같으면 내가 지금 이러이러한 일을 겪어서 마음이 참 우울하고 불안하구나. 난 좀 인정하고. 우울한 상태야. 그거를 그런 생각이 떠오르면 그런 걸 그냥 있는 그대로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건데요. 이 마음 챙김이 잘 안 되면 우울하고 불안해라고 하고 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거든요. 내가 어떻게 하면 안 우울할 수 있지? 그 놈을 찾아가서 복수를 해야 되나? 오늘 밥은 어떻게 지내지? 이렇게 이제 마음을 챙기지 않으면 이 생각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면서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감정에 완전히 휩싸이게 돼요. 그러면 아까 사연 주신 분처럼 눈물이 계속 매일 운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럼 그럴 때 마인드 컨트롤을 한다면은 울면 안 돼. 이거에 안 돼. 집중을 한다면 억지로 이제 즐거운 활동에 참여를 한다든지. 네. 근데 마인드풀니스 같은 경우에는 인정을 하고 오히려 눈물을 차라리 흘리는 네. 거죠. 이제 보통 이제 그렇게 마음을 있는 그대로 수용하라고 하면 그럼 엉엉 울고 있으란 얘기냐 그렇지. 이렇게 받아들이는 그렇지. 분도 네네네. 많은데 중요한 얘기네. 사실 감정이라는 게 우리가 있는 그대로 알아주고 수용을 할수록 감정의 크기가 확 줄어들어요. 그래서 그냥 엉엉 울면서 저놈이 나쁜 놈이다. 막 내가 어떻게 복수해야 할까? 나는 평생 이렇게 살아야만 될까? 이렇게 말 걸리긴 하네. 죄송합니다. 그렇게 하면 감정이 굉장히 증폭되는데요. 그냥 마음을 조금 차분하게 하고 나는 지금 이런 일을 겪어서 굉장히 울적하고 큰 좌절감을 느끼고 있어. 네. 자꾸 부정적인 상상을 하게 돼. 라고 마음을 있는 그대로 내가 정확히 감정을 표현해 주었을 때 감정의 폭도 많이 줄어들고요. 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 생각에서 좀 벗어나서 현재 하고 있는 일에 좀 집중을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되게 중요한 얘기 같은데. 그러니까 네. 그 상황에 대해서 자기가 이제 일단 받아들이는 거군요. 그렇죠. 받아들이다 수용하는 보면은 그 증폭된 감정이 오히려 더 줄어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감정을 참고 억제하고 부정하지도 않는 거고요. 그 감정을 붙들고 잡고 꼬리에 꼬리를 물고 그 파국적인 상상을 하지도 않고 그냥 구름이 흘러가는 걸 관찰하듯이 우울함과 절망감이 왔구나. 난 지금 좀 우울하구나 네. 하고 이제 그냥 받아들여. 그럼 그때 덤덤히. 그런 거를 자기와 대화를 하는 식인가요? 자기의 감정을 뭐 예를 들면 저 앞에 있는 하얀 스크린에 이렇게 비춰놓고 어떤 감정이 떠올랐다가 사라지는지를 좀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거랑 비슷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객관적으로. 그러면 그거를 이렇게 계속 훈련을 하는 건가요, 자기를? 네, 일종의 훈련입니다. 멀리 거리를 두고 관찰하는 훈련인 것이죠. 저 앞에 이게 우울해 있는 나를 보고 야, 너 지금 그런 상황이구나. 네. 나랑 이제 내 감정을 그대로 네. 이제 인지를 하는 거죠. 수용해서 보는 것이죠. 객관적으로 네. 한번 보는 그거를 거죠. 그런 예를 들어서 우울하거나 불안한 일이 있을 때마다 내가 그거를 계속 훈련하는 거예요. 그렇죠. 거리를 두고 나 지금 이런 것 때문에 많이 불안해서 심장이 두근거리고 빨리 뛰는구나 라고 이제 내가 알아주면 그 강도가 많이 줄어들 수 이제 있습니다. 줄어들어요. 네. 그리고 화가 났을 때도 나 지금 화가 많이 나서 얼굴이 붉어지고 땀이 나고 막 어떤 상대방에게 어떤 행동을 하고 싶은 충동이 일었어 라고 이제
약간 드라마 주인공이 뭔가 하는 걸 보듯이 이렇게 관찰하면 화의 강도라든지 불안의 강도가 줄어들고 또 충동적인 행동을 할 그런 가능성도 줄어들게 됩니다. 아니면 뭔가 복식 호흡을 한다든지 이런 네.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어떤 구체적인 또 방법을 알려주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감정이 증폭되었을 때 막 눈물이 계속 이렇게 나는 상황이라든지 화가 네. 막 올라오는 상황이라든지 이럴 때 그 감정에 너무 깊게 들어가서 눈물을 계속 이렇게 하염없이 흘린다든지 화를 정말 내기보다는 어떤 다른 행동을 하면은 좀 감소가 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네. 일종의 이제 마음에 빨간 불 사이렌이 울릴 때 우리 그 마음을 가라앉히고 좀 차분하게 하는 몇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사실 불안이나 어떤 충동, 어떤 뭐 폭식도 일종의 충동이 될 수 있는데요. 뭐 누구에게 어떤 말이나 행동을 막 좀 격하게 하고 싶다든지 너무 막 심장이 두근거린다든지 너무 감정이 격렬할 때 즉각적으로 이 감정의 강도를 완화시키는 방법으로 너무 궁금해요. 마음챙김 명상을 할 수도 있는데 네. 너무 격렬할 때는 차분히 또 관찰하기 어렵거든요. 그렇죠. 네. 그럴 때는 인위적으로 우리 몸과 마음을 이완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좀 할 수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으로는 복식 호흡이 있고요. 네. 복식 호흡은 이제 배로 숨을 쉬는 건데 배로 숨을 쉴 때 이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들숨보다 날숨을 2배 길게 한다. 네, 들숨을 코로 들이마시는 숨을 한 4초 정도 하고 날숨을 한 7, 8초 정도로 길게 하면 우리 몸을 이완시키는 부교감 신경계가 자극이 돼서 몸과 마음이 좀 즉각적으로 차분해져요. 저 공황장애 환자들한테 필수적으로 가르쳐 줍니다. 네. 공황 발작이 생길 때 복식호흡을 통해서 인위적으로 몸과 마음의 긴장도를 낮추고 차분하게 만드는. 네. 아까 어느 그 좋은 정도인가요? 표현을 하셨는데 이제 내 마음에 빨간 사이렌이 울렸을 네. 때 그때 주저 말고 네. 복식을 하면서 날숨을 천천히 네, 하면은 그 빨간 물이 이렇게 천천히 가라들어요. 네, 네. 그런 그게 방법도 몇 번 있습니다. 정도 하면은 가라앉나? 복식호흡이 훈련을 잘 되신 분들은요, 뭐 한 2, 3분 정도만 해도 몸과 마음이 이완되는 걸 맞아. 느끼고요.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오늘 여기 들어오기 전에 긴장이 많이 되더라고요. 복식호흡 한 5분 정도 하니까 오. 마음이 굉장히 편안해졌습니다. 그러면 그 불안장애나 이런 우울증이 심해서 환자들한테는 계속 그 훈련을 시키는군요. 네. 복식 훈련. 예, 예. 배로 숨 쉬는 게 이제 쉬워 보이기는 해도 처음에 막상 하려고 하면 내가 지금 잘하고 있나? 배가 나오고 있는 거 맞아? 이런 것 때문에 처음에 이제 긴장해서 오히려 복식호흡할 더 긴장되는 분이 있으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권고하는 호흡을 안 방법, 돼. 예, 권고하는 방법은 아침 저녁으로 5분씩이라도 오. 차분하게 앉아서 복식호흡을 연습을 하면 필요할 때 긴장되는 순간이나 너무 불안하거나 너무 화가 나거나 충동적인 행동을 하고 싶을 때 복식호흡에 바로 복식호흡을 적용함으로써 좀 이완이 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이거는 저 일상을 안정적으로 살아가는 엄청난 큰 무기네요. 그렇죠. 그렇죠. 아주 쉽고 돈도 안 들고. 그러니까. 당장할 그리고 수 있고. 예. 말씀하시는 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것을 아침 저녁 이건 자꾸 훈련할수록 그 효과가 더 좋아진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더 쉽게 능숙하게. 능숙하게. 내가 복식호흡을 잘하면은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빨간불이 켜졌을 때 바로 이제 복식호흡을 통해서 그 진정을 할 수가 있는 거네요. 네, 네. 그거는 그 어떤 분노가 폭발하거나 이럴 때도 쓸 수 있는 건가요? 사용을 할 수 있는데요. 사실 이제 분노 폭발 정도로 너무 강렬한 상황에서는 그 자리에서 이제 복식호흡을 적용하기 어렵잖아요. 맞죠. 어떤 상대방이 있을 수도 갑자기 있고. 뒤돌아서 맥락이나. 뭐 갑자기 복식호흡 네. 할 수 없으니까. 너무 극단적으로 폭발할 때는 일단은 중지, 일단은 멈춤 하고 아하. 그 상황으로부터 격리가 일단은 필요하고요. 일단 그 상황을 벗어나는 게 중요하구나. 네, 네, 네. 완전히 폭발하기 전에 폭발하는 상황이 됐을 때는 네, 그러니까 폭발 뭐 자주 하시나 봐요. 저는 해본 적이 없어요. 너무 화가 날 때는 사실 그 우리 뭐 주의력이나 집중력이나 문제 해결이나 합리적 사고를 담당하는 전두엽이 아예 기능을 못 하고 자동적이고 반사적으로 어떤 행동을 하게 하는 그 뇌에
편도체라는 부분이 활성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뜨거운 걸 잡으면 아 뜨거 하듯이 이렇게 자동적으로 나가잖아요. 네. 거의 이렇게 자동적인 반응으로 충동적인 행동이나 맞아요. 이제 여러 가지 감정들이 막 나오게 되는데 이럴 때는 일단 이 상황을 스탑이라고 마음속으로 외치고 네. 멈춰라고 외치고 다른 장소, 다른 곳으로 가서 이제 몇 초라도 그 상황에서 벗어난 다음에 이제 복식호흡을 통해서 충분히 이완을 시키고 그 다음에 갈등을 좀 해결하는 대화를 그러니까 할 이건 수 완전히 있습니다.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응급 조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응급 조치에 쓰는 방식이네요. 마음의 응급 마음식. 조치. 예. 또 다른 방법이 있을까? 만약에 이제 이 이런 이게 다 응급 상황 그런 분노 폭발 때문에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고 범죄도 일어나고 뭔가 큰 이게 이 개인의 어떤 불안 장애가 사회적 그 무슨 문제를 야기시키기도 네.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이게 응급 조치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그 스톱하고 이제 제3의 장소에서 뭔가 마음 챙김을 하는 것도 좋지만 네. 또 다른 방법 뭐 정신과에서 추천하는 또 다른 방법 있을까요? 정말 참기 어려운 폭발하는 상황이다. 네. 그러면 찬물에 얼굴을 담그는 것도 도움이 돼요. 오. 이게 이제 잠수 반사라고 해가지고요. 잠수 반사. 잠수부가 이렇게 다이빙을 해서 이게 거꾸로 들어가잖아요. 네. 그럴 때 이제 차가운 물이 얼굴에 닿으면 우리 부교감 신경계가 활성화되면서 심박수도 오. 느려지고요. 전체적으로 이완이 됩니다. 그래서 뭐 화장실에 가서 멈춰 하고 그만해라고 네. 하고 이제 모든 그 상황에서 떠난 다음에 화장실에 가서 찬물을 틀어놓고 이렇게 거꾸로 얼굴을 오. 담그고 보통 이제 한 15도 이상 그러니까 너무 차가운 물이 또 얼굴이 얼어버리니까 15도 전후의 찬물에 얼굴을 숨을 참고 얼굴을 담고 있으면 좀 완화되는 이야. 경우가 그거 있어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좀 찬물을 뿌려도 되고 또 차가운 물에 적신 수건을 살짝 이런 데 대도 조금 이완되는 효과가 실제로 있습니다. 이렇게 열도 좀 내려갈 것 같고. 네. 그거를 잠수 효과라고 그래요. 잠수 효과. 네, 오. 잠수 반사를 이용한 야, 잠수 반사를 네. 네.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 우리 이제 마음을 진정시키는 부고감 신경이 자동적으로 탁 반사적으로 작동이 된다 이거죠. 네네. 잠깐 하고 아니 근데 그거를 너무 항상 우리가 사용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막 예를 들면 뭐 이렇게 갈등이 막 폭발하고 있는데 네, 자녀랑 예를 들면 뭐 부모가 막 싸우고 있는데 잠깐 너 이리 와봐 해가지고 얼굴을 이렇게 해버리면 약간 고문처럼 되잖아요. 그죠, 그죠. 그거는 물고문이지. 네, 그래서 본인이 해야지 왜. 사실 이런 방법을 매번 쓰기는 그렇고 네. 이건 정말 응급 상황일 때 쓰고 어떤 뭐 이런 찬물에 담근다든지 이런 방법을 통해서 조금 진정이 되면 그 이후에는 마음 챙김이나 복식 호흡이나 여러 가지 이완 방법들이 있어요. 그다음부터는 이제 날숨을 통해서. 날숨을 네, 길게. 날숨을 길게 쉬고. 아, 나 오늘 그 크게 깨달았어. 이제 앞으로 메모해 주세요. 날숨을 길게 내쉬는 훈련을 해야겠네. 네. 맞아요. 이게 자기가 아무 생각이 없으면은 날숨하고 들숨하고 거의 똑같아져. 맞아요. 그러니까 아, 자기가 맞습니다. 의식적으로 날숨을 좀 길게 하려고 그러겠네요. 네. 그게 좋은 방법인 뭐 것 같아요. 불안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그냥 훈련 차원에서 계속 할 필요는 있겠네요. 네, 좀 이완이 필요한 상황. 쉬고 싶을 때. 네, 우리 왜 조금 스트레스 많고 그러면 자려고 누웠을 때 괜히 몸이 이렇게 굳어 있고 잠이 안 오고 막 이런저런 걱정에 사로잡혀 있다가 문득 보면 또 근육이 굉장히 경직되어 있는 맞습니다. 경우가 있거든요. 뭉치죠. 그럴 때 복식호흡을 통해서 좀 네. 이완시킬 수 있어요. 그렇다면은 이제 마음 챙김을 하기 전이나 할 때 뭔가 좀 알아두면 좋은 점이 또 있을까요? 네, 마음 챙김은 일단의 일종의 뇌 훈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의미 있는 도구가 필요한 것도 아니고요. 일단 마음 챙김을 할 어떤 대상, 무엇에 내가 주의를 기울이면서 마음 챙김 훈련을 할 것인지를 정해보는 게 이제 도움이 되는데 네. 사실은 굉장히 훈련이 잘 된 사람들은 지금 이제 가만히 앉아서 바로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각에 집중하면서 감정에 집중하면서 마음 챙김을 할 수 있는데 초보자는 네. 감정이나 생각에 집중하는 게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면 거의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져요. 야, 네. 자칫하면 바로 꼬리꼬리 처음에 가는구나. 할 때는 1분도 못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불안해 하시는 분들은 나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맞아? 이런 생각부터 시작해서
이거 끝나면 뭐 하지? 이런 생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는데 그래서 처음에는 어떤 사물을 정해서 네. 이 사물에서 느껴지는 감각, 뭐 맛과 향, 뭐 촉감, 뭐 이런 것에 이제 집중한 감각에 집중하는 훈련을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보통 커피, 네. 뭐 자몽에이드 이런 거 가지고 향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향을 맡고 이렇게 마시면서 입안의 느낌, 뭐 혀에 느껴지는 느낌, 뭐 이에 느껴지는 느낌, 그다음에 목 넘기는 느낌, 신체 감각에 집중을 하고요. 근데 이제 감각에 집중하다 보면 아 이거 너무 차가운데 이거 마시고 뭐하지? 또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그리고 나 지금 이거 효과 있는 거 맞아? 나 잘하고 있어? 이런 생각이 떠올라요. 또 불안해지기도 하고 그러면 마음 챙김은 뭔가요? 그냥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을 수용하고 흘려보내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지금 이 촉감에 집중하고 있는데 또 이런 생각이 떠올랐구나 알아차리고 다시 감각에 집중. 야 이거 네. 이거 하던 일에 집중. 이거 누구나 다 이거 훈련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거 해야 실현이 될 될 것 것 같아. 같아요. 네. 이 정신 마음 수련. 챙김 훈련을 하루에 5분, 10분이라도 하면 어떤 지금 마음 챙김에 대한 뇌과학 연구가 굉장히 많은데요. 5분, 10분이라도 뭐 2주 정도 훈련하면 뇌 주의력, 집중력, 그다음에 정서 조절 능력이 증가한다. 이런 연구가 굉장히 저도 많습니다. 해봐야겠어요. 아, 오늘부터. 이거 진짜 그 개인의 안정적인 어떤 그 업무 발휘도에도 도움이 되고 그렇죠. 그다음에 사회적 갈등을 이렇게 잠재우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네. 이건 이 무슨 학교 교육에서 의무적으로 시켜야 돼. 실제로 미국이나 이런 국가에서는 영유아부터 그러니까. 담임 교사들이 도움 많이 될 것 같아요. 정서 배워가지고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네. 시켜야 될 것 같고. 시킵니다. 아이들도 할 수 오늘 있고요. 그 우리 교수님 얘기하면서 느낀 건데 아 이게 항상 모든 불안은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시작하는 거구나. 내가 이거 하다가 계속 다른 불안 생각이 들어가고 또 나오고 또 나오고. 그러니까 이 나의 그런 약간 불안한 감정을 마음 챙김으로 이렇게 딱 흘려 보내는 게 중요하네. 네. 불안하구나 흘려보내고. 갖고 있지 않고 네. 흘려보내는. 꼬리에 네. 꼬리 물지 말고. 네.